제가 최근에 램을 사려고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 램이 29만원? 그냥 직접 만들죠. 네, 안녕하세요. 프로브랩이고요. 오늘은 한번 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램에는 핵심적인 두 개의 소자가 있는데요. 바로 커패시터와 트랜지스터입니다. 이 두 개의 소자를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장비가 있으면 직접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이 웨이퍼는 그냥 웨이퍼가 아니라 300나노의 산화막이 있는 웨이퍼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제 사랑스러운 웨이퍼에 유기물이 붙어있네요. 이거는 바로 아세톤 하이베디아 이순으로 세정시켜줍니다. 물기들은 그냥 사정없이 날려버립니다. 자, 이제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이 장비는 이제 스핀코터고요. 그리고 저 빨간색은 감강액이란 물질입니다. 네, 사실 이것만 보셔도 스핀코터가 뭐하는 장비인지는 대강 아시겠죠? 원심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액체를 펴바르는 거죠. 이런 네, 연구하다 보면 항상 저런 일이 있는데 그냥 다시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얇게 도포된 강광액은 120도에서 조금만 가열해주고요. 자, 이제 다 구워졌으면 납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또 이 장비를 한번 써볼 건데, 이 장비는 리소 마스크리스라는 장비고요. 플랑크랩에서 개발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램이랑 커패시터를 만드는데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는 장비고요. 보니까 현미경 같이 생겼죠? 네, 현미경 맞습니다. 저기 보시면 현미경 위에 작게 달린 네모난 장비가 있는데 저게 리소 마스크리스 장비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하는 장비인지는 현미경 켜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기판에 UV가 쏴지게 되고요. 이 UV를 감광액이 맞으면은 나중에 현상액에 넣었을 때 UV를 맞은 부분만 녹게 됩니다. 네, 이 UV를 아까 그 작은 장비가 쏴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짓거리를 왜 하고 있냐? 반도체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쓰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들을 저희가 원하는 회로 패턴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감광액에다가 UV를 쏴서 회로 패턴을 만들면은 이게 일종의 마스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이 마스크를 쓰는데도 두 가지 방식이 존재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에칭이라는 방식입니다. 이 에칭은 물질을 녹이는 용액을 위에다가 붓는 겁니다. 그러면은 감광액이 있는 곳은 녹지가 않고요. 감광액이 없는 곳은 녹게 되겠죠. 리프트 오프는 감광액 위에 금속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나중에 감광액을 제거하게 되었을 때 감광액 위에 있던 금속은 떨어져 나가게 되고요. 감광이 없던 곳에 있던 금속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것도 회로 패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커패시터와 트랜지스터를 만드는데 에칭을 쓸 거고요. 그리고 현미경에서 나오는 빛 때문에 감광액이 계속 손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 그린 필터를 따로 적용을 시켜주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UV를 조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현상액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상액에 넣게 되면은 아까 UV를 쐈던 부분이 녹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현상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웨이퍼 위에 300나노의 산화막이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 산화막을 제가 원하는 부분만 깎아주도록 할 겁니다. 깎아주는 데는 저 이상한 크림 같은 걸 쓸 거고요. 원래 산화막을 깎는 데는 불산이나 BOE를 쓰는데 그거를 썼다간 이제 제 뼈에 있는 칼슘이 분해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쓸 수는 있거든요. 근데 무서우니까 그냥 이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화막을 다 깎았으면은 감광액은 이제 필요가 없죠. 그러면 아세톤으로 다 벗겨내버립니다. 자, 이렇게 깎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주 예쁘게 나왔죠. 자, 이렇게 현미경으로도 확인해보면은 아주 예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짓거리를 왜 하고 있냐? 제가 아까 트랜지스터와 커패시터를 만든다고 했죠. 그걸 만들려면은 실리콘에 불순물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 불순물도 그냥 넣는 게 아니에요. 1100도에서 제가 원하는 부분에만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화막을 제가 원하는 모양으로 깎고 불순물을 올려서 열 처리를 하게 되면은 제가 원하는 부분에만 불순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120도에서 조금 구워주고 400도에서도 구워줍니다. 보셨나요 방금? 자, 이제 1100도에서 10분 동안 가열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위에 올려져 있는 불순물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나막만 남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감광액을 또 바를 건데요. 이제 트랜지스터랑 커패시터에는 매우 얇은 두께의 사나막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웨이퍼에 있는 사나막은 너무 두꺼워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얇은 사나막을 성장시킬 부분만 이 두꺼운 사나막을 없앨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고온에다 가열하면은 얇은 두께의 사나막이 자라게 됩니다. 자, 가운데 부분에 있는 사나막이 에칭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불지옥으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다시 산화를 시켰고요. 더 어두워진 모습이 보이죠? 자, 사나막은 이런 식으로 두께에 따라 색이 변하는데, 근데 저 색을 봐서는 저 사나막이 100나노 이하 정도로 성장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감광에 스핀 코팅하고 UV 주사하고 현상액에 현상하고 에칭 크림으로 에칭하고 아세톤으로 박리하고 다시 다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이러냐? 불순물이 들어간 웨이퍼랑 정기적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금속을 배선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아까 얇은 사나막이 필요하다고 그 얇은 사나막을 성장시켰죠? 그 사나막이 절연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순물이 들어간 웨이퍼랑 정기적으로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접촉해야 할 부분만 얇은 사나막을 뚫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현상액으로 현상까지 했습니다. 네, 에칭해 주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전극을 증착을 해볼 건데요. 사실 스퍼터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귀찮으니까 그냥 은 페이스트로 야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브를 댔고요.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을 저기서 따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특성 그래프가 잘 나옵니다. 네, 저렇게 그래프가 막 여러 개 있죠. 저게 뭔 뜻이냐? 트랜지스터는 전류를 조절하는 수자입니다. 이 전류는 게이트를 이용해서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게이트의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의 전압에 따라 전류가 얼마나 오르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 그리고 커패시터도 옆에 작게 만들어 놨었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 측정 장비로는 커패시터를 측정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누설 그래프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건 망한 거예요. 중간에 이상한 일직선이 있는데 저게 누설이 된 겁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브랩이었고요. 다음에는 더 진보된 반도체 제조 기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